새해를 맞아 가족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누나의 말 한마디에 식사 자리가 순식간에 싸늘해지는데요. 급기야 남동생은 먹고 있던 밥그릇까지 던져버립니다. 그날 저녁 가족 식사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교수님 시작해 주시죠. 네, 제보자께서는 40대 여성이고요.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한숨만 나온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서는 폭력을 쓰셨어요. 늘 술을 마셨고요. 그리고 와서는 이제 가족들을 괴롭혔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했는데 이 제보하신 분과 1살 어린 남동생은 엄마와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남동생이에요. 이 남동생이 자라면서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중학생 때부터 친구들과 금은방을 털다가 붙잡히기도 했고요. 또 또래를 집단 폭행해서 강제 전학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마다 엄마는 원래는 착한 애다, 어릴 때 상처가 커서 그렇다 라면서 남동생을 감쌌다고 합니다. 자, 남동생의 폭력성 집 안에서도 터졌습니다. 제보자에게 들어보시죠. 저는 어쨌든 누나로서 너 왜 학교 안 가냐, 빨리 일어나서 학교 가라, 이런 거 그냥 그런 거 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저한테도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거죠. 싸대기 얼굴 막 때리는 거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냥 하는 게 그냥 한숨 한 번 쉬고 그냥 넘어가고 네가 누나니까 그냥 이해해라, 이런 식으로. 아니, 뭘 이해해, 내 뺨을 때리는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집에 한 대뿐인 컴퓨터를 내가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비켜라라는 의미로 제보자의 머리를 때리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는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만으로 제보자에게 폭행을 했다고 해요. 리모컨이나 휴대전화 같은 물건을 던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제보자가 엄마의 부탁으로 잠든 남동생을 깨웠는데 남동생이 왜 깨우냐 달려들더니 누나인 제보자의 뺨까지 때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이때 제보자가 엄마 살려줘라고 울부짖는데 엄마가 방 안으로 들어와서 그 장면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그냥 나가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이유를 물으니까 네가 누나니까 참아라. 둘 다 내 자식이라서 누구 편도 들 수가 없다. 엄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이고! 엄마가 좀 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남동생이 자녀 셋을 낳고 혼인 생활, 결혼 생활 이어갔는데 그러는 동안 직장을 구한 적도 한 번도 없고요. 다 어머니한테 의존을 해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또 부부싸움 같은 게 있으면 다 어머니한테 시콜콜 다 얘기를 하면서 싸우기도 했고, 특히 이 남동생이 폭행을 행사를 하는데 아내한테까지 폭행을 행사해서 경찰에 신고까지 당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도 어머니가 새벽에 동생 집까지 달려갔다고 하는데 여기 가서 엄마가 며느리 네 어떻게 경찰을 부르냐라고 오히려 며느리 탓을 하면서 욕설을 했다고 해요. 아들한테 야 이놈의 자식아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원래 같으면 며느리 탓을 해. 그러면 며느리 어떻게 하겠어요? 이혼을 하죠. 그 이후에 남동생 결국 이혼을 당했습니다. 자, 결국 그 남동생의 세 자녀 결국 엄마가 또 떠안게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남동생이요, 돈이 필요하다, 양육비를 벌어와야 된다 이러면서 자신의 그 3명의 아이를 어머니한테 맡긴 다음에 어머니의 돈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원룸을 얻어서 살면서 잠깐씩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오래 한 것도 아니고요. 생활비를 계속해서 어머니한테 받아서 썼는데 그렇게 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남동생이 여성 한 명을 데리고 옵니다. 재혼할 거다라고 재혼 상대를 데려왔는데요. 그런데 이 재혼 상대가 직장도 안정적이었고 또 성실해 보였어요. 그런데 이 제보자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심을 했는데 남동생 몰래 이 여성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사실은 내 동생이 이런 사람이다, 과거를 알리고 결혼 내가 참 어렵지만 이게 솔직히 좀 얘기할 테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조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 당연히 동생에게 전해지죠. 알게 된 동생이 찾아와서 난동을 부렸고요. 제보자는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집을 나와서 독립을 했는데요. 또 그 후에는 엄마, 남동생 모두와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혈연이 완전히 끊어지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3년 전에 이 제보자가 결혼을 하게 돼서 그걸 앞두고 어머니에게 연락을 해서 다시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남동생의 충격적인 근황을 듣게 됐는데요. 남동생이 그때 그 여성과 재혼을 했다가 6개월도 안 돼서 이혼을 했고요. 아이고. 새 자녀는 전처에게 보낸 채 엄마 집에 들어와서 엄마랑 둘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뭐 어쨌든 그때부터 이 남동생과도 다시 만나게 됐는데요. 이 제보자의 남편 그 매형이 생기니까 이 남동생이 전과는 다르게 뭐 까불거리지도 않고 조용하게 굴었대요. 그렇죠. 그러다가 지난 1일 새해를 맞이해서 가족들이 식사를 함께 하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남동생이 아니 자녀들이 날 아빠 취급을 하지 않는다 불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아 네가 아빠 역할은 제대로 했냐 맞받아치니까 자 그때부터 집안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 얘기를 저희 밥상머리 앞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갑자기 감정이입 되면서 그거를 막 욕을 하다 갑자기 화살이 저랑 저희 엄마한테 날라오더니 급발진해갖고 막 소리 지르면서 눈을 크게 뜨면서 뭐 하나 집어 던질 것처럼 항상 뭐 집어 던지고 욕하거든요. 그때 매형이 옆에 있는데도 그런 행동을 해서 아 진짜 얘는 심하다 해서 아예 안 보기로 한 거예요. 매형이 있는 자리에서 밥그릇을 던졌어요. 네, 남동생이 참지 않고 먹고 있던 밥그릇을 집어 던졌습니다. 제보자의 남편이 이제 제지했고요. 그래서 제보자가 결심을 한 거죠. 아, 이제 더 이상 남동생 상종 안 하겠다라고 말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이 동생이 어머니의 차량도 가져갔어요. 사실 이 어머니가 영업일을 하기 때문에 차가 필수인데 남동생이 몰래 끌고 나갔다가 또 음주운전도 하고요. 또 차를 완전히 망가뜨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제보자가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쫓아내면 안 되냐라고 했더니 엄마는 오히려 아무 말도 안 하고요. 또 제보자가 어릴 때부터 엄마가 너무 감싸줘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따졌더니 엄마가 이제 기분이 상한 듯한 표정으로 자리를 피하기도 했거든요. 그 후에 제보자는 엄마와 며칠 동안 지금 연락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엄마까지 손절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남동생 같은 경우는 좀 범죄가 됩니다. 가족끼리 뭐 폭행, 뭐 상해죄 같은 게 성립할 수 특수 폭행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뭐 고소도 지금 전 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어머니는 더 잘 알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계속 손절 아니 어머니한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뭘 하기엔 좀 쉽지 않다 이 생각이 좀 드네요. 결국 교수님이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제보자께서는 이 남동생은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문제의식을 크게 느끼시는 것 같고요. 싫어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원인이 엄마라고 보시는 거죠. 엄마가 죄책감이 있고 그 아들의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고통스러우니까 회피하고 방임을 했는데 엄마는 회피하고 방임을 했지만 그 여파를 다 이 누나가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나는 이 엄마가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어머니가 평생을 훈육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교정이 전혀 안 돼서 지금도 똑같은 현실이거든요. 누나께서 이 동생은 지금도 폭력적이기 때문에 동생하고 연락을 안 하는 건 당연한 상황 같아요. 엄마하고는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역시 조건부로 관계를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동생의 동생의 문제를 전혀 인식을 못 하시거나 지금이라도 훈육을 하지 않고 다 누나가 이해해야 된다 그러거나 회피하시는 그 부분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접촉을 안 하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보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를 사건 반장에 들려주세요.